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2021년 가장 웃긴 뉴스로 기억될 한 정치인의 대선 출마 선언이 공식화됐습니다. 허경영이냐고요? 아닙니다. 그럼 누굴까요?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입니다. 이 정치인의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이런 결심을 한다는 자체도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지만 더 놀라운 건 이번 결정에 이르게 된 과정에서 보인 그의 발언과 행보들이었는데요. 아무런 논거도 없는 일방적인 정부 비판과 사안마다 본분을 망각하고 쏟아냈던 황당한 극우보수 옹호 발언들. 이 사람이 여당 국회의원인지 야당 국회의원인지 구분조차 안 되는 그의 작태는 많은 진보 진영 지지자들에게 지탄을 받아왔습니다. 일명 조금박혀로 불리며 민주당 수박의 대명사로 지칭되던 그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건데요. 그냥 자꾸 웃음만 나옵니다. 돈을 많이 벌어놓은 모양인데요. 대선 출마를 하려면 5억 원을 공탁해야 되고 그것도 투표율이 5% 미만이면 돌려받지 못할 텐데요. 차라리 그 돈을 자신의 이름으로 기부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대선에 출마를 하던 장사를 하시던 그건 본인 자유인데요. 하지만 명분과 명예를 중시하는 정치권에서 이런 느닷없는 황당함은 많은 이들에게 큰 웃음거리로 기억될 것입니다. 허경영이 매번 대선 출마를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그나저나 민주당 경선은 통과할 수 있을까요? 이도저도 안 되면 또 무소속 출마할까요? 안 되는 줄 알면서 그는 자신의 이름 3글자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정치 쇼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에서 첫 대선 출마 선언인데요. 그의 과욕과 착각에 무한 박수와 경의를 보냅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잔디밭 앞에서 대선 출마 선언식을 열고 자신이 꿈꾸는 행복국가에 대한 구상을 밝힐 계획인데요. 혹시라도 관심이 있는 분이 있다면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 의원은 앞서 9일 2022년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이 있는 날이기도 한다면서 장소도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 국회 마당에서 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참 가지가지합니다. 뭐 더 언급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린 건데요. 주말 휴일,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인 사건을 괜히 알려드렸습니다. 이유를 찾으려면 이미 찾아져 있죠. 사실은 민생 무능. 근데 우리가 뭐 여러 경제 문제에서 수치는 좋은데 OECD 국가들 중에서 뭐 그나마 낫다고 하고 그러는데 소득 격차, 뭐 자산 격차, 양극화도 심해졌고요. 교육의 불평등 또 심해져서 국민적 좌절이 해소되지 않고 있으니까 여기서 저는 뭐 민생 무능이라는 비판 호되게 들을 수 있다고 보고, 두 번째는 뭐 내로남불이죠.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오만과 위선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사람 간에도 싫어하잖아요. 근데 적어도 정치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오만한 자세를 보였다거나 뭐 위선의 태도를 보였다거나 그러면 저는 국민들과의 신뢰가 형성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저 사람들이 오만해졌구나라고 하는 건 유권자들이 기가 막히게 알아요. 동물적인가 봐. 보고 딱 알아요. 그리고 딱 심판 하려고 그래요. 그거를 못 보거든요. 그래서 근데 정말 그 언론 탓하고, 언론인이라서가 아니라 언론 탓하고 검찰 탓하고, 아니 근데 뭐 지금 누구 탓을 하는 거예요? 원인은 우리한테 있지. 그리고 뭐 언론, 검찰 다 있었을 때도 완승 거둬가지고 그때는 우리 잘했다고 얘기하는 거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자세가 우리가 정말 영혼 없는 반성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잘했다고 생각할 때 그때 우리가 실수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냥 이제 철퍼덕하고 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넘어진 자리에서 손 딛고 일어나야지. 쟤 때문이에요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차기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지역 기반인 호남 지역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보수 언론인 데일리안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9일 새벽 올라온 이 기사는 호남 민심이 심상치 않다, 윤석열 지지도가 호남에서도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다며 윤석열 대세론에 또다시 불을 지폈는데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일시적인 현상이며 보수 언론의 조작질이고 착시 현상일 뿐입니다. 그것도 리얼미터가 소수의 전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라는 점에서 그리 놀랍지도 않은데요. 이걸 마치 빅뱅이니 심상치 않다는 등의 수식어를 동원해 윤석열 띄우기에 여념이 없는 거죠. 실제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달 16일 전국 유권자 10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 따르면 윤 전 청장은 광주 전라 지역에서 26.7%의 지지를 받아 오차 범위 내의 이재명 지사 24.5%를 앞섰고 이낙연 전 대표 11.5%를 앞질렀는데요. 이어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4일에서 5일 전국 유권자 10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선 가상 양자 대결 결과에서도 호남에서 윤 전 청장은 이 지사를 상대로 23.5%의 지지율을 얻었고 이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상대로도 각각 24.4%와 25.2%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걸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선 조사 방식의 문제인데요. 리얼미터의 조사 방식에는 유선전화 방식이 포함되어 있어 무선조사를 실시할 때보다 고연령층의 참여도가 높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보수 지지층의 지지가 더 반영된 결과인 거죠. 또 야권의 후보는 1명으로 지지도가 집중됐고 여권의 후보는 2명으로 지지율이 분산된 건데요. 야권 지지자는 윤석열에게만, 여권 지지자들은 이재명과 이낙연에게 분산 지지를 보낸 결과인 겁니다. 이러니 당연히 윤석열 지지율이 높게 나온 건데요. 이런 걸 눈 가리고 아웅한다고 해야 하는 걸까요? 기레기들의 물타기에 새삼 놀라울 따름입니다. 한마디로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설마 호남 지역의 유권자들이 윤석열을 지지하겠습니까?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는 기사를 좀 제대로 써야 할 듯한데요. 그는 그러면서 호남 민심이 크게 출렁거리고 있고 광주가 더 이상 광주가 아니라는 말로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기사를 쓰라고 했더니 소설을 쓰고 있는 기레기들. 제발 기자 공인 자격증 시험 제도를 도입했으면 합니다.